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일반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인의 마지막 메시지는 통합과 화합이었다고 합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 정치, 그의 정치적 역정이 던지는 화두는 무엇일까요?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겸임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서거 이틀째인데요. 많은 조문객들이 지금 장례식장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지금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애도 열기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그 민주화에 헌신했던 부분들 또 대통령으로서 했던 어떤 훌륭했던 업적 부분들 여러 가지가 뭐 기릴 부분도 있지만 이처럼 뜨거운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소장님. 요즘 그 정치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과거의 저 시대의 정치하고 대비시켜 보면서 요즘 정치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이 정치로서의 어떤 그런 이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가볍고 또 정치의 그릇이 작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고 또 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 싸움들을 보면 그것이 그럴 만한 가치나 있나. 근데 저때 정치는 그래도 이 시대적인 어떤 국민들의 요구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큰 정치를 했다. 또 싸우다가도 서로 간에 정적끼리도 손을 잡고 또 이 가치를 위해서 화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때의 정치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대하 드라마라면 요즘은 정치는 거의 그냥 뭐 아침에 하는 그야말로 이 그냥 형편없는 이 욕하면서 보는 그런 드라마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즘 이 추락하는 정치의 현실에서 과거에 이제 저런 거목들이 퇴장해 가는 데 대한 국민들의 이제 아쉬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애도의 열기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 한 분을 떠나보낸 아쉬움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기 때문이겠죠. 수사님. 거기 좀 몇 가지 좀 더 붙인다면요. 우선 요즘 그 국정화 논란으로 이게 어떤 국론 분열 상황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일부 좀 후퇴되는 듯한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승부사기질이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닙니까? 뭔가 그리고 집념 있고 신념이 강한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그리움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은 김영삼 대통령 문화생들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그 거물 정치인들이 많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향도 상당히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에 어제부터 수많은 정관계 인사들이 조문 행렬을 하고 있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까지 지냈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방금 전 서울대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 보시고 계신데요. 자, 이회창 전 총재 대법관까지 지내며 대쪽 판사로 불렸죠. 이회창 당시 중앙선거위원장을 감사원장으로 전격 발탁한 게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어 국무총리까지 지냈는데 김영삼 정부 후반기에 유력 대권주자로 집권 여당을 이끌었던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김영삼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할 정도로 이 파국 관계를 맞기도 했었죠. 자, 이회창 전 총재 지금 이제 빈소에 도착을 해가지고요. 지금 소장님 오늘 오전에도 이제 뭐 그 김무성 대표도 나와서 서청원 최고위도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상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회창 전 총리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계 제가 방금 좀 약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악연이 있죠. 뭐 애정이 얽간인 그런 관계다 이래 봐야 되는데 대법관을 하다가 감사원장으로 발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사원장에서 그 총리로 발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리로서 한마디로 이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형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 카리스마가 있는 YS 대통령하고의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뭐 유알 문제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4개월 만에인가 그 아마 옷을 벗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 자기 대권을 앞두고 9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이제 그 이회창 총재를 대선 후보로 YS가 발탁을 했죠. 그런데 또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대구에서 그 YS 때리기라든지 그 YS의 그 어떤 가짜 예. 모형을 만들어서 때리고 이런 부분이 되면서 두 사람 사이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그 거기에 사이에 굉장히 IJ가 뭐 대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인재 예. 의원이 이제 예. 출마를 하는데 예. 뭐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인재 의원이 그 YS에 묵시적 지지나 동조 없이 예. 과연 출마를 했겠느냐. 결국 이인재 의원이 출마를 한 부분이 예. 19%인가 얻었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권의 표분열을 가져와서 결국 DJ의 예. 대통령 당선을 가져왔다.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예. 저분은 그 한마디로 YS와의 관계 때문에 음. 세상의 유력 인사로 예. 대권 후보로 떠올랐고 또 YS와의 이 악연 때문에 결국은 예.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아.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엇갈리는 거죠. 그래요. 저기 어제도 이제 유력 정치인들도 많이 왔고요. 특히 이제 김종필 전 총재도 사실 몸이 좀 불편한 상황인데 휠체어를 타고 와서 직접 조문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장면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거든요. 자, 어떻게 보세요? 과거에 정말 한국 현대 정치사를 큰 획을 그었던 분들은 아니겠습니까? 만감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동지로, 예. 한때는 정적으로 상호 경쟁과 협력을 했던 그런 예. 관계죠. 예. 그러니까 5.16 군사 쿠데타 때 이제 그 YS 대통령은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때 이후로 쭉 정적으로 오다가 90년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동지가 되죠. 예. 동지가 되고 YS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예. 다시 또 내각제 합의 그 문제 때문에 다시 이렇게 또 다시 정적으로 바뀌는 예. 이런 협력과 정적의 관계를 오간 애증의 관계죠, 사실은. 그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JP라는 분이 예, 예. YS를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고 거기서 나와서 또 DJ를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고 예. 뭐 이런 관계들이죠. 그러니까 예. 한국 현대사에 살아있는 산증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더군다나 같이 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떠나게 되니 그 앞에 영정 앞에서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겠습니까? 예. 김종필 전 총리를 포함해서 상김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양김 시대 이야기라면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이야기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역과 불과 300m 거리라고 합니다. 두 분의 어떤 관계, 동지적 관계, 방금 말씀하신 또 경쟁자로서 관계,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대에 뭐 두 영웅이 같이 살았다. 그런데 두 영웅이 살기에는 예. 이 우리나라 너무 좁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부딪히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두 분이 아마 이 박정희 정부에 대항해서 이 이제 투쟁을 한다. 뭐 반유신 민주화 투쟁을 한다. 이런 데서는 거의 힘을 같이 모았습니다. 근데 막상 그 박정희 체제라는 부분이 거치어지자 예. 본인들이 그때부터 80년 봄 때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부분에 예. 중요한 계기를 제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또 이 단식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사형수가 되기도 하고 외유를 가고 이러면서 죽을 고생을 해서 예. 87년에 또 이 87년 6월 항쟁 그 결과로 또 직선제를 쟁취했습니다. 그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사진에 많이 나오는 예. 닭장차에 YS가 끌려가서 타는 모습이라든지 길거리에 이 스크럼을 짜고 걷는 모습 다 그때 사진인데요. 맞습니다. 예. 그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직선제를 쟁취해놓고 또 직선제 쟁취되는 데는 80년의 교훈을 두 사람 다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또 분열이 됐죠. 예.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나중에 결국 예. 그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예. 92년, 예. 97년에 각자 대통령이 다 한 번씩 됐습니다만 예. 어쨌든 97년에 그 DJ 대통령이 되는 데는 YS가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라는 것은 예. 결국 과거의 동지에 대한 뭐 나름대로의 예. 예우였지 않나 이렇게도 예. 보고요. 특히 2009년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DJ 예.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 YS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 DJ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YS 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대북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죠. 기자회견까지 직접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망인이 돌아가시는 직전에는 결국은 두 사람이 화해를 했다.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고 봐도 좋다고 네.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정치적인 어떤 이 정오 그리고 또 화합 관계라는 예. 부분들은 사실상 뭐 이 죽음 앞에는 무의미한 거고 전에 JP가 그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치는 다 허업이다. 거기에 대해서 뭐 서로 간에 원한이나 이런 예. 걸 가질 필요가 없다 예. 했는데 뭐 그런 어떤 부분들이 두 사람의 평생을 지배해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는 두 계보가 있죠. 상도 동계와 동교 동계가 있는데 어제 동교 동계 인사분들 바로 조문을
하더라고요. 첫날인데 그 모습도 보기 좋았습니다. 예. 당연히 해야죠. 예, 예. 해야 되고 방금도 얘기했습니다만 신군부에 의해서 그 야당 양대 세력이 84년도에 민취협을 결성을 합니다. 그 민취협의 두 지도자가 DJYS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쭉 이제 협력 관계를 가져왔고 고난의 그 투쟁을 같이 해온 거죠. 이제 그 DJYS뿐만이 아니고 그 문화생들 양 동교동과 상도동 그 정치인들도 다 끈끈한 그 인간관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지도자 중에 이게 DJ가 돌아가셨을 때도 상도동계가 다 갔고요. 그다음에 YS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동교동계가 전부 가서 인사하고 그런 관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요. 오늘 이제 아마 그 권노갑 고문이나 뭐 박지원 의원, 이호 여사도 조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특히 이제 YS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도동계죠. 상도동계는 현실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무성 대표, 서청원 최고위원, 그다음에 뭐 야권으로 오면은 손학규 전 대표, 뭐 이런 분들이 전부 YS 문화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대 총선 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로 보면 김문수 전 지사, 이재호 의원, 뭐 홍준표 지사, 뭐 안상수 지금 시장, 그리고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 이런 분들도 전부 YS 문화생이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YS 대통령을 그 세대를 1세대와 2세대로 나눈다면 3당 합당 이전, 그러니까 민주화 투쟁을 할 때 하고 3당 합당 이후, 대통령 당선 이후 이렇게 인맥을 좀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김무성 대표는 젊은 나이에 일찍 같이 활동을 했고 김무성, 서청원 이런 분들이 1세대.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국회의장을 지나고 다 은퇴를 했습니다마는 박관영 국회의장이라든가 뭐 김수환 국회의장이라든가 황낙주 국회의장 이런 분들이 1세대고요. 뭐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뭐 좌동령 우형우라고 어제 이제 최영우 전 내무부 장관이 나와서 오열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TV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이제 그런 분들을 많이 이제 배출시킨 한국 정치의 양대 어떤 산맥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승이자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의 어떤 그러니까 YS 키즈들의 모습, 자 YS가 바라봤을 때 그분들이 후계자들이 소위 말해서 후배들이 제대로 역할을 한국 정치에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볼까요? 제가 볼 때 그 YS 시대와 지금의 정치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YS가 가졌던 어떤 긍정적인 측면과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긍정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어쨌든 국민들한테 저렇게 지지를 받았으니까 그 엄중한 뭐 탄압이나 이런 걸 이기고 결국은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최초로 이제 문민 정부를 이끌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국민적인 요구들을 이해하고 그 요구의 바탕 위에서 싸워갔던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좀 부정적인 폐해라고 보면 이 계파 간의 어리나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은 계파 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문민 정부들이 두 차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공보다 이제 과가 예를 들어서 생겼던 부분에는 그 이 계파 정치의 이제 폐해가 조금씩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독재와 투쟁을 하는 데는 계파 정치라는 것이 유용했는데 이제 집권하고 나니까 한마디로 능력이 좀 떨어지고 평생 그 의리에 따라서 정치를 해온 그런 사람들이 주요 요직에 가다 보니까 과거의 정치의 연장이 좀 청산돼야 될 부분들이 그대로 좀 왔다. 이런 폐해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재 이제 정치를 하는 그 이 YS의 후계자들은 YS가 가졌던 어떤 시대적 가치를 현재로서 이렇게 좀 변용을 시켜서 요즘 시대에 이제 국민의 민생의 질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높여가는가가 이 현안인데 그런 것보다는 과거에 이제 이 계파 정치에서 가졌던 뭐 어떤 이 보스 정치 이런 부분의 폐해들을 갖다 잘못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야권으로 보자면 과거 시대의 가치 민주화의 가치를 아직도 이렇게 지금까지 연장해서 모든 부분을 이념과 가치에 의해서 적과 동진야로 구분하는 이런 부분에 좀 이 악습들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 긍정적인 모습을 개성해야 될 건데 요즘에 그 YS 후계자들은 부정적인 부분들을 더 개성하고 있지 않은가 여야예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뭐 이런 식의 이제 조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전해 듣고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어떤 관계 그분도 있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 관계 또 껄끄러운 관계가 좀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 그 한나라당 경선 때인가요? 2007년 경선 2007 경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좀 사이가 멀어졌고 또 2012년인가요? 그 아들 차남 현철 씨 공천 탈락되면서 조금 껄끄러운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문재인 당시에 그렇죠. 후보를 민주당 부분도 후보를 있었죠. 공식적으로 지지를 했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국가장이지 않습니까? 이건 뭐 진영이나 개인 간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제 조문을 할 거라고 보고 연결식도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도 이명박 대통령이 연결식에 참석을 했던 전례도 있고요. 뭐 이런 걸로 봤을 땐 참석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 간의 어떤 그 관계를 본다면 79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의원직 제명을 당하고 총재직이 박탈당하는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탄압을 많이 받았던, 그러니까 유신 시대에 탄압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딸인 박근혜 대통령 시대와 하면 좀 화해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 화해를 사실 딱 못했죠.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본인이 발탁했던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차남 현철 씨가 상당히 정치에 관심이 많고 정치에 진출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또 공천을 못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독재자의 딸이니 칠푼이니 뭐 이런 얘기들까지 이렇게 독설을 퍼붓고 했던 이런 관계들인데 이제 뭐 서거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조문을 하면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좀 해소되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간단하게 이야기. 그 DJ 대통령은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일본에서 그 납치를 대우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DJ 전 대통령과 박근혜 현 대통령 사이에는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여하 간의 과거의 어떤 이 나쁜 어떤 서로 간의 그 이 정오 관계나 또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시대적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이제는 많은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현실 그 이 정치 앞에서 이 모든 부분은 그 화해가 이루어져야죠. 특히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적대적인 사람도 이 화해를 하는 그런 어떤 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어떤 공천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오기보다는 과거에 어떤 정치적인 서로 간에 악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본인도 사망하신 마당에 서가신 마당에 화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철근 동국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